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폴드 엘보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엘보우 하면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팔이 빠졌다 하고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팔이 빠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골과 척골 사이에 조직이 끼어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팔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때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제게까지 아이들이 오는 경우는 정복이 잘 되지 않아서 다음날까지 애들이 증상이 있는 경우 제게 오는데, 그러한 경우에 잘못된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왜 그게 정복이 잘 안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운을 벗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팔이 빠졌다 했을 때 정복술을 할 때 모두들 알고 있는 방법은 손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팔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웨이전을 시킨 상태에서 굴곡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심하게 조직이 끼어 있을 때는 쉽게 해서는 이게 정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좀 더 잡아당긴 상태에서 외전을 더 심하게 시키고요. 굴곡도 완전히 끝에 닿을 때까지 꾹 밀어넣으면 뚝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러한 정복술을 시행했지만 잘 정복이 되지 않는 환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환아들의 특징은 팔을 어느 정도는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은 움직이는 듯 하면서 팔을 약간 들 수도 있고요, 약간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이거 팔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 같다 하고 오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환아들은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정복을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오히려 반대로 완전 내전을 시켜서 딱 이럴 때 팔이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느껴진다면은 굳이 일반적인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케이스 두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아 같은 경우는 타병원에서 팔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정복술을 시행하였지만은 계속 통증이 있어서 깁스를 하고 온 상태였고요. 두 번째 환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들러서 이거는 팔이 빠진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지켜보라고 해서 지켜봤지만 통증이 계속돼서 집 앞에 작은 병원에 갔더니 어깨가 문제인 것 같다 해서 어깨 MRI를 찍겠다고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 정복술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전을 통해서 정복술을 한번 시도해 보고요. 클릭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외전을 통해서 아이가 통증이 유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이상이 있겠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이때 방금 뚝 하는 느낌이 왔었고요. 이게 정복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 후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정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 정복 전에는 우측 손을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정복 후에 이렇게 우측 손을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아를 정복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아 같은 경우는 바로
외전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내전을 시켜서 정복을 하면 끝에서 뚝 하면서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반대편으로도 확인을 하지만은 이미 내전 시에 뚝 하는 클릭 사운드가 느껴졌기 때문에 정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 후 5분에서 10분 후에 정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물건으로 애들에게 쥐도록 하면서 정복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아이 같은 경우는 우측 손을 잘 움직였지만 제가 너무 많이 놀리는 바람에 얘가 이제 삐졌어요. 삐져서 안 움직이죠. 근데 이미 좋아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애기야 미안. 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 팔이 빠졌을 때 맞추는 방법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이가 팔이 빠졌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정복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즉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모를 때는 정복수를 무리하게 시행했을 때 혹시나 있을 외상과 골절, 외상과라 하면은 팔꿈치의 바깥쪽에 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과 골절 같은 경우는 오진을 했을 때 합병증,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상과 골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정복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정복수를 시행하시고 나서 바로 아이들이 팔을 쓰는 게 아니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보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팔을 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정복수를 시행한 후에도 아이가 팔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정복수를 시행했을 때 정복이 잘 되었는지 정복이 되지 않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복수를 시행할 때 이 돌리는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정복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에서 정복이 된 클릭 사운드가 이 원위부 요골과 촉골의 원위부에서 클릭 사운드를 손가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할 때 뚝 하는 느낌이 이 손에 전달되면은 뭐 확실히 팔이 빠진 풀드 엘보우라고 확진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5분 후에 아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